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5.12 대책의 부작용과 풍선효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5월 12일, 어제 날짜인가요? 부동산 공급, 그리고 법인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이 세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내놨죠. 자,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자,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정책이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도 상관없다. 자,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총평을 하자면, 자,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첫째, 부동산 공급 대책. 자, 23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용산의 미니 신도시 8천 가구, 그 다음에 유유지를 이용한 공공주택, 자, 그리고 주로 1인 주택이죠. 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그 7만 가구를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용산만 보더라도 2021년도에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날라고 하는 게 날짜 자체가 2023년입니다. 그럼 빨라야 분양이 2023년이라는 거죠. 공급이 아니죠. 그때 입주하는 게 아니죠. 자, 그 전에 전세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용산은 그냥 어떤 심리적인 그 대기 매수자에게 이런 좋은 청약 아파트가 있다. 자, 그러니까 섣불리 시장에서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만약에 용산에 민간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7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거기는 거의 만점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0점에서 65점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그러면 65점에서 70점만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예비 당첨돼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수의 그 고득점, 완전 만점자만 가능한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령 40점인 사람이 용산을 대기하고 있다. 그거 굉장히 미련한 짓이죠. 65점 이상이 가능한 점수이다. 자, 그리고 역세권에 짓겠다고 하는 그 유유지에 짓겠다고 하는 1인 가구 역시 일반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수요 대기자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실질적인 공급 물량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주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전 물량 9천 가구,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자, 문제는 그 9천 가구의 물량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9천 가구가 다 달성될 수 있느냐? 자, 그 문제도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조금 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것 같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분양권 전매 제한. 자, 이것은 약효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약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밀 억제권이나 지방 광역도시, 그런 지역에 이제 부동산 전매 제한을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상 요즘 평균 20대 1이 넘었다고 하는데, 평균 20대 1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부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것은 가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는 그런 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그곳에 청약으로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서 좋은 아파트에서는 더 경쟁이 세질 거라고 보는 거죠. 더 좋은 단지로 더 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 분명히 그 과밀억제권, 그 다음에 지방광역도시,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청약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밀억제권이나 지방광역시에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청약을 받기가 이제 좋아졌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에 대한 전매 제한. 자, 이거 아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자, 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수도권은 정부의 그 여당의 표밭입니다. 그 말 그대로 대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표밭이. 그런데 그 지역에 법인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매점 매석해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대출도 막을 것이고, 대출도 이제 집을 산다. 개인 법인이 집을 산다.
당연히 안 나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세금도 중과세가 될 것 같고, 자, 그런 쪽으로 개정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방향성이 법인이 그 집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인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스템은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자, 거기까지는 아직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5.12 대책의 부작용이 무엇이 있나? 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접근은 분명히 쉬워졌다. 청약 그 가점이 조금 낮아도 예전보다 당첨 가점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단기 차익 수요는 일정 부분 차단되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면 등기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등기치고 또 팔아야 되면 또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2년 있다 팔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더라도 등기치고 2년이니까 그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오랜 기간이 걸린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지역의 집들도 아닌데, 예를 들어 계약을 하고 나서 한 4년 내지 5년 뒤에 내 집을 가지고 온다. 자, 그러면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실수요적인 접근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 이제 부작용이 좀 있겠죠.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전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불법으로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시장의 유통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 자,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신축을 사야 되는데 청약 시장에서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신축을 사야 되는 어떤 그 유통 경로가 분양권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입주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입주하고 살 수는 있지만 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팔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 사야 되니까 유통되는 물량이 시장에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시장의 유통 물량이 없어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못 사고 입주 2년에 사면 가격은 더 올라가 있겠죠. 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어떤 나오는 부작용을 지난 그 세종 아파트 시장에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도인가요? 세종시 아파트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있었죠. 투기과열지구, 뭐 투기지구, 조정지구로 3종 규제를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분양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세종에 있는 분양권, 기존에 이제 분양됐던 아파트의 분양권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또 뭐 구축, 신축, 구축, 준신축, 세종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급등을 했던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급등하는 과정을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다. 이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적구나. 자, 그걸 느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아져서 어떤 그 갑자기 매수가 들어올 때는 기존의 그 신축, 뭐 준신축, 자, 그 물량 가지고선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면 뭐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물량이라는 게 기존에 살던 물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분양권, 신축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왜냐면 내가 이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금이 모자르거나, 그리고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투자로 들어온 물건들이 많이 나올 분양권에서 그 막아놓으니까 세종에 있는 물량들이 많지가 않다. 갈수록 많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세종의 가격이 급등하는데 어떤 일조를 했다. 그런 점들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도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럼 분양권 시장이라는 게 가장 그 유통 물량이 많은 그 상품인데, 자, 그곳을 딱 차단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릴 때는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좀 있다. 자,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똘똘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뚜렷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어떤 분양권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 상품으로 가겠냐 이거죠.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좋은 지역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구축이나 신축, 자 입지가 좋은 곳에 묻어놓는 거죠. 내가 저쪽에 있는 분양권을 못 살 바에는 앞으로 똑같은 기간에 더 많이 오를 쪽에 있는 아파트로 사는 거죠. 이제 긴 호흡으로 좋은 지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점이죠. 네 번째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 이제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블로거나 뭐 이제 카페에서 이제 돌고 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을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자, 광역도시, 성장관리지역,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 자, 그러면 사실상 뭐 수도권은 다 묶인 거고, 안 묶인 데는 그건 뭐 투자 가치가 없는 거고, 자, 수도권은 다 묶인 거고, 지방도 광역시는 다 묶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이제 어떤 그 40만, 뭐 50만, 80만 그 지방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자면 뭐 군산, 뭐 익산, 뭐 그다음에 전주, 청주, 천안, 또 어디가 있을까요? 포항, 경주 뭐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도시들은 사실상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집값을 올리지 않으면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지역이죠. 쉽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인구는 감소하고 아파트는 질부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계속 어느 정도 공급만 맞춰주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왜 그런 지역도 집값이 올라갔냐? 막 말 그대로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물량을 쏟아 담으니까 올라갔던 거죠. 그런 것의 어떤 그 주범이 바로 법인이었다는 거죠. 정부는 그거 일찌감치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서울 수도권은 뭐 당연히 이제 다 날라갔고, 이제 다 이제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도 안 되고, 그러면 그 투기 세력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어디로 가겠냐. 그런 소도시로 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비규제 지역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자, 그래서 지방 이런 그 소도시의 급격한 유동성 머니로 시장에 어떤 거품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기 세력들이 그런 지방 소도시의 분양권을 매수를 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불인아들, 일반 투자자들.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매매한다는 거죠. 뭐 1,000만 원대기, 2,000만 원대기, 3,000만 원대기 하면서 물량을 떠넘긴다는 거죠. 자, 아마도 지금 벌써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엔 벌써 보여요. 벌써 그런 증상이 또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지역에 가서 미분양 물건을 먼저 접수를 하고, 자, 그것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일진 투자자들, 그런 지방 소도시 들어가서 또 그런 물량을 매집을 해서 또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를 해서, 자, 그렇게 팔아먹으면서 거품이 형성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아마 만약에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군 단위에 있는 아파트 수요도 없고 뭐 전세도 맞추기 어려운 집에 분양권이 올라간다 하고 그 분양권을 샀는데 잔금이 없어서 입주할 때 잔금을 못 맞춰가지고 전세입자도 못 맞춰서 뭐랄까요,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 부작용을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속았다가는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 자, 그런 데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런 데는 투자할 지역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유념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제 그런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가서 그 전문 투자자들, 자, 그 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물건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뿌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지 말아라. 사지 마라. 그런데 사지 마시고, 뭐 수요가 충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 수도권,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곳. 자, 그런데 사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셔가지고 이제 장기로 가셔야 돼요. 장기. 어차피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했기 때문에 이제 호흡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와 투기는 구별해라. 자, 투자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발전할지요. 뭐 길게 5년, 10년 길게 발전할지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지요. 그리고 직장이 늘어나는지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지요. 자, 그런 곳에 내 여유 자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거의 뭐 제로 금리 아닙니까? 이제 뭐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외치고 있는 시대에 자 그런 곳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들의 그 어떤 그 작전에 휘말려 가지고 어떤 그 지방 아파트 이번 지방은 여기 다음 지방은 여기 이렇게 쇼핑하듯이 이 부동산을 사지 말아라. 자 결국은 그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라는 거죠. 남한테 내가 잘못 걸리면 내가 마지막 보초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물량을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잡아요. 막 몇 개씩 잡는 거죠. 전세금 빼줄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물량을 몇 개씩 잡는다. 자, 그게 이제 막 블로거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막 그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에 펌프질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펌프질 당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리고 좋은 곳에 그렇게 투자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로서, 그리고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으로서 대비만 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그 이상 내가 막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 남 좋은 일만. 정부에다 다 세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부동산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다주택자일수록 거래가 많을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기적으로 그냥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묻어놓는 게 낫습니다. 10년, 20년 좋은 주식을 사서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 저런 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5.1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풍선효과 분명히 제가 말한 그런 비규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쏠림 현상도 뚜렷할 것이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이제 그나마 어떤 그 비규제 지역 또는 지방광역시에서 약간 숨통이 트인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 그동안 너무 청약 경쟁률이 세가지고 집을 못 샀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 대전, 뭐 울산, 뭐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역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막 2억, 3억씩 주고 뭐로 그거 삽니까? 그러지 마시고 분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양을 받는 것도 청약도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좋은 스타일을 A 스타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B 스타일, C 스타일 자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도 전략을 잘 짜면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억, 3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말아라. 지방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무주택자들은 전략을 짜시면 돼요.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